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세상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파이코인의 어떤 가격 변동이 좀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어 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그 X 트위터 상에서는 상당히 그 코어팀에 대한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왜 코어팀에서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것도 많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D앱이 한 1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오픈넷 가고 나서 이렇게 새로운 앱들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킬러 앱은 아니더라도 코어팀에서 준비하고 있던 앱들조차도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어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느라고 바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도메인 관련돼서 닷파이 도메인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어떤 뉴스들이 뭐 나왔고, 그것이 어떤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파이 해카톤 같은 데 이렇게 참여했다든가 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앱들도 이 도메인이 남들이 이제 점령을 해버리면 참여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와 같은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넷에 빨리 통합을 시켜버리면 그 도메인은 5월 28일까지는 경매에 들어가지 않도록 코어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겠다 라면서 5월 28일까지 뭐 그와 같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개발자들의 얘기고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는데,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도메인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도메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도메인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규모가 큰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우리가 쉽게 채굴할 수 있는 그 파이 브라우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기 위한 그런 발판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 브라우저에 닷파이의 도메인을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이런 그 심볼이 하나 생긴 것만 해도 하나씩 코어팀에서는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다. 그 변화에 우리가 익숙해 나가면서 좀 더 새로운 생태계, 지금은 아직도 코어팀에서 베리파이를 해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브라우저에 올라 있는 앱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중 인정, 이메일을 통한 인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PD 24개의 그 비밀 구조를 본인 지갑에 맞게 갖추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그와 같은 비밀 구절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마이그레이션이 된다 하는 이런 이중 인정 제도가 이제 새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 코어팀에서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미리 이중 인정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메일하고 페이스북, 전화번호 이 세 가지는 필히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도 올립니다. 파이 가격이 그렇게 변동이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만스러운 그런 뉴스도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던 그 서울경제TV에서 이런 암호화폐를 소개하면서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이 뭐 10불, 20불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이와 같은 포인을 쓰다가 갑자기 또 급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엄청난 많은 대량의 코인이 나오는 바람에 희소성이 떨어져 갖고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인을 쓰면서 좀 사실이 아닌 6년이 지났는데도 메인넷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포인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오픈 메인넷으로 간 지가 벌써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픈 메인넷 가지 못하고 있던 것이 가격 급락의 원인이라 이런 포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서울경제TV에서 잘못된 뉴스를 할 때는 거기에 댓글로 수정해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는 6년을 채굴해왔고 이런 생태계가 발전돼 나가는 과정이 좀 더 더디더라도 코아팀을 믿고 가격에 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이 암호화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웹3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채굴에 임해주기를 항상 여러분들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4월 달에 CBDC 프로젝트를 이제 다시 테스트하기 위한 것을 추진을 한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한강은 뭐 옛날에 우리 한강의 기적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제 경제를 부흥시켰던 그런 것들을 연상시켜서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이제 발행해서 그 테스트 참여 기관, 참여 은행들이 이제 몇 개 은행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은행들이 이제 예금 토큰을 발행해, 그 계좌가 있는 사람들은 예금 토큰을 이제 발행해서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총 7개 은행인데, 여기에 이제 은행들은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 또 부산은행 뭐 이렇게 7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좌가 혹시 있으면은 계좌가 있고 예금이 있으면은 나중에 뭐 100만 원 단위 정도로 토큰을 받아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거기에 이제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도 이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현대 홈쇼핑 등 몇 가지 있고, 또는 그 세븐일레븐 등 이런 그 오프라인의 편의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들이 올라오면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대상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이런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방송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CBDC에 활용을 해보기 위한 것보다는 이런 CBDC의 코인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코인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알게 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인을 활용할 것 아니냐. 저는 뭐 CBDC가 가 있는 뭐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은 CBDC를 안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CBDC를 해도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은행이라든가 이런 BIS라든가 이런 데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런 CBDC를 계속 이제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CBDC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오면은 우리 파이코인도 그와 같은 그 멀티 채널 유용성을 이용해서 활용이 가능하니까 저는 CBDC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4월 달에서 한 6월 달까지 몇 개월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뭐 금년 내에 또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코인으로 QR코드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뭐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국내 위믹스에서 최근에 해킹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해킹이 일어났던 날이 지난 우리 그 파이데이에 일어났었는데, 이 해킹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사에서는 뭐 엄청나게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해명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그 시시하면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패닉셀을 우려해서 해명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상장됐던 것을 폐지 여부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패닉셀 때문에 가격이 급락해버리면 뭐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좀 더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이제 해명을 하는 자료를 내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바이빗
바이비트 해킹 문제가 2조 원 가까이 해킹을 돼서 회사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도 불구하고 그 CEO가 직접 X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명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곳에서 이제 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뭐 이드름을 공급해 준다든가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줘서 엄청난 큰 파장을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야,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80억, 90억 되는 정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바람에 해명이 늦었기 때문에 뭐 어려웠는데 나중에 그 해명이 패닉셀을 우려했다.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사건이 터졌을 때 즉각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한 때를 봅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라는 게 언론의 자유하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어떻게 파장이 올까봐 판단한다고 늦춰 놓고 나면은 실제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이 해킹 문제, 이 바이비트 해킹 문제는 우리 북한이 항상 관련되어 있고 요즘 북한이 이렇게 해킹을 해서 자본이 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거 보면은 해킹 문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게 보안 업체들은 요즘 뭐 거래소 해킹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이 바이비트 해킹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해킹 문제를 취약한지를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파이코인도 앞으로 우리는 직접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해킹 문제를 잘 다룰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미국 SEC에서 암호화폐 팀장을 맡고 있는 그 헤스터 피어스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립토 마미로 알려져 있는 이분 이게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뭐 우에다라는 분하고 이 헤스터 피어스 이분들은 이제 친암호화폐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상당히 이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우에다는 SEC 위원장 대리를 지금 맡고 있으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헤스터 피어스는 SEC 암호화폐 타스크포스 팀장을 맡아서 이제 암호화폐 규정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양반이 아마 임기가 6월 말에 끝나면은 다시 재선 네,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P2P 상호작용 보호에 집중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스테이킹 분야에 명확한 규정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본인 임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XRP, 리플 이런 소송들이 오늘도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리플 CEO가 미 SEC에서는 항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아마 취하를 했다는 그런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리플의 큰 승리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리플 CLO가 SEC 항소 취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좋은 선례를 남겨두었다. 이러면서 이제 SEC 항소를 취하면서 이제 리플은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제대로 그동안 갖춰놓은 인프라대로 운전만 하면 된다. 오늘은 승리를 축하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리플 가격이 상당히 급등할 것 같은 이런 기대도 하면서 가격을 보면은 뭐 많이 좀 올라갔다가 그냥 지금은 멈춘 상태로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이런 소문에 의해서 이미 SEC가 이런 분위기에 취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미리 반영된 것들 아니냐 뭐 이와 같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가격 변동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인프라 구축대가 있는 리플이 제대로 이런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저는 항상 기대하고 리플하고 XRP, XLM, 스텔라, 파이코인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발전식이 나가는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나마 리플이 SEC의 소송 문제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는 뭐 서서히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직도 이제 합의를 하고 있지 않는 거는 뭐 작년 지방법원 판결에서 XRP 리플 쪽에서 좀 유리한 쪽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암호화폐가 제대로 가고 있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최근에 그 미국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은 바이든 정부 때 SCA 게리 겐슬러 같은 분이 나와서 엄청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던 것을 피하려고 하면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런 것보다도 의회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양당이 합의해서 제대로 규제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서 이렇게 민주당 의원도 게리 겐슬러가 잘못 규제 집행을 해 나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좀 더 발전식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그와 같은 추세를 가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봅니다. 항상 미국은 지금 연준의 FOMC 거기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게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는지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미국 경제는 아직도 강하다 뭐 이러면서 정책과 국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은 미국 경제는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높으나 노동시장은 견고하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높은 것들은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굉장히 그런 영향을 주고 있고,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예측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을 몇 개월 동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신호와 자본, 이 상당히 구분되어야 될 일들인데 이런 자본들이 워낙 많고 신호와 자본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에서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어떤 나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블랙로그의 임원인 그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비 미치닉이 했던 말이, 비트코인이 급락에는 근본적 근거가 없는데 단기적 자본을 무시해야 된다, 이러한 소음에 우리 스스로가 견뎌낼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 홀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항상 레버리지와 머니 트레이더들이 이런 그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이제 로비 미치닉이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재밌던 것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통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블랙로그 하면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 미국의 경제를 상당히 쥐락펴락하는 이런 정도에 있는 그 암호화폐 자산 책임자가 글로벌 통화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기관들이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가격은 여전히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소음과 신호와 이런 것들을 파월 얘기처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올라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실물 자산 토크나 리얼 월드 어세트 급성장 이유가 5가지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실물 자산 토크나 RWA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RWA에 대해서 언급을 한 만큼
저도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을 하면서도 이런 실물 자산 토큰화가 어떤 영향을 우리 파이코인에도 미칠 수 있을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설명을 여러분들께 잠깐 드려보면은 그 5가지를 얘기하면서 규제 환경이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규제가 프레임워크 마련해서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RWA의 어떤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다중 체인 경제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이 강화되고 이 RWA도 다양한 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체인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파이 네트워크를 언급을 하는 이유가 어떤 RWA가 만들어졌던 그 체인과 RWA를 서로 활용할 수 있는 파이 네트워크하고의 어떤 브릿지 연결만 시켜 나가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RWA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 필요가 있고, 이렇게 고가치 자산의 부분 소유권, 그러니까 뭐 부동산, 미술품, 채권 등 이런 고가치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부분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것이 몇 년 전에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제가 가질 수 있다라고 했던 것하고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RWA 시장 활성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신원 솔루션의 성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온체인 신원 인증, KYC, AML, 자금 세탁 방지, 이런 RWA 거래의 신뢰성과 보안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물자산 토큰화가 급성장할 이유 중에 KYC와 AML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파이코인은 말 그대로 KYC를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KYC에 익숙하고 있고, 이런 KYC에 익숙한 그런 파이 네트워크를 RWA 다른 체인하고 연결이 쉬워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기회를 삼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덱스를 통한 유동성 혁신, 이러면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RWA의 주요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동성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덱스에서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파이코인도 덱스가 활성화될 것을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브라질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브라질에서는 상당히 이제 암호화폐 관련되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상당히 이게 친암호화폐 쪽으로 나가고 있으면서 월급도 50%는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이제 브라질 거래소에서 폴리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 2억 불 가까이 RWA 토큰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폴리곤을 하고 했는데, 우리는 뭐 파이 네트워크하고 누가 RWA를 개발한다면 엄청나게 좋을 텐데 언젠가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RWA 시장 규모가 어제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한 2,400억 달러 가까이 된다니까 엄청난 큰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규모가 뭐 몇 조 달러까지 가지 않느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이런 RWA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오겠다 하는 이런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 캐시우드 하면 뭐 돈나무 언니라 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 CEO가 최근에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펀드를 토큰화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엄청난 속도로 RWA가 개발되어 나가고 있고 미래 주요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 암호화폐 세계뿐만 아니고 신기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토대로 CEO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이렇게 미래 주요 트렌드로 나가고 있는 이런 RWA의 파이 네트워크하고의 어떤 관련되는 사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형 토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법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지만은 벌써 정권은 토큰하고 STO 토큰들이 지금 뭐 거래가 되고 있는 그 경우도 있다고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RWA는 한국에서는 토큰 정권 STO로 이제 이렇게 뭐 수용이 돼서 알려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것들도 좀 제대로 이제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웹3 파이코인이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생태계가 같이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파이코인은 웹3 선두주자, 우리가 안 가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있던 다른 코인하고 비교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